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친절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마트 박았습니까? 성동에 마트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세요. 당신이 전부에 무장들 했던 사람들이면 그러면 돼?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윤석열한테 싸움 제대로 했냐고? 잠깐만요. 김건희한테 잘못한 거 말한 적 있냐고? 잠깐만요. 지금 상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 어제 오후 왕십리역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사진만 보면 대선 후보인데요. 대체 임종석은 모두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검찰의 캐비넷이 열린 건지 아니면 용산과의 교감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영상 속에 그의 주변에 같이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면모를 봐도 확실히 뭔가 있습니다. 송원석, 홍영표, 윤영찬, 딱 봐도 그림이 나오죠.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자들, 이재명을 흔들어대야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어떻게든 이번 총선에 출마해 22대 국회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이재명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나선 건데요. 그거 하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셨겠지만 민심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친절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마트 박았습니까? 성동에 마트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세요. 당신이 전부에 무장들 했던 사람들이면 그러면 돼?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윤석열한테 싸움 제대로 했냐고? 잠깐만요. 김건희한테 잘못한 거 말한 적 있냐고? 잠깐만요. 지금 상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또 나댔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 우선인 서른 의원은 예고한 대로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루 만에 골 때리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략공천 관리위의 의결을 재고해달라며 자신의 거치는 지도부의 답을 들은 뒤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경기 부천을을 지역구로 둔 오선의 서른 의원은 40여 년 동안 몸담고 일궈왔던 민주당을 떠난다고 선언했는데요. 자신의 국회의원 출마가 무산되자 당을 갈아타겠다고 나선 거죠. 그 어떤 대의적 명분을 가져다 붙여도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달아보겠다는 목적일 텐데요. 아마도 국회의장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칭 친문계 좌장이라고 말하는 홍영표 의원도 사실상 컷오프 됐는데요. 이명배 공천관리위원장은 홍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지역구로 의결해 전략공천위에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지역으로 지정되면 한 명의 후보가 전략공천되거나 제한경선을 치룰 수 있는데요. 이번 공관위의 결정은 사실상 홍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즉 컷오프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 서울 성북을과 경기 오산 등 6개 지역구를 전략공관위에 넘겨 이들 지역의 현역인 기동민, 안민석 의원 등도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됐는데요. 민주당은 추가 공천 발표를 통해 서울 종로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 송파갑의 조재희 지역위원장, 경기구리와 김포을에 윤호중과 박상혁 의원을 각각 단수 공천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철저한 시스템 공천으로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5선 6선의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되며 신인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친명으로 분류됐던 5선의 안민석 의원까지 컷오프 됐는데요. 이제 비명행사냐 하는 뻘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겠죠. 안민석 의원은 안타깝지만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할 민주당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극약 처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기 당도 이렇게 쳐내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단죄를 단호히 해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잘 관리하며 친명, 반명, 비명, 수박, 니편 내편 할 것 없이 공정, 정대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강한 지지를 보냅니다. 사이다 했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이라면 벌벌 떨어대고 그를 제거하려 했구나라고 다시금 느낍니다. 그렇다면 국힘당은 어떤 수준일까요?
말로만 조용한 공천이 진행 중인 국힘당에는 서울 종로울 단수공천을 받은 태용호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조용한 공천, 김건희 방탄 공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현역 컷오프 영명, 정말 놀라운 입틀막 공천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민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일 쌍특검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 내일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조금 전에 해왔어요. 이게 무슨 이런 정치가 있습니까?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 표결을 하자고 또 합의가 사실 그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어요. 또 2월 7일 지나니까 2월 19일 날 하자 그래서 또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또 19일 되니까 19일 또 못하겠다고 29일 날 또 하자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29일 날 내일 쌍특검 표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의총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선거구 획정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제2요구권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건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습니다. 21대도 최장 14일이었고요. 이거를 계속 쌍특검 표결 가지고 상대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 선거 끝나고 오늘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도 또 열어야 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사실 그때 상황이 현실적으로 각 당 공이 분위기가 지금 선거 전하고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를 텐데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혹시 윤재옥 국힘당 원내대표는 우시는 건 아니죠? 윤 대표의 표정을 보면서 안 웃을래야 안 웃을 수가 없는데요. 깨소금 맛이 이런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힘당을 난감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의 허를 찌르는 절묘한 전략에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국힘당은 검액관들을 공천해야 하고 김건희 특검 방탄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국힘당의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진 겁니다. 쌍특검 때문에 꾸역꾸역 맞춰놓은 강남, TK 공천 일정이 빠그러졌는데요. 국힘당 지도부의 표정만 봐도 속이 시원합니다. 일은 이렇게 해야죠. 제대로 빅엿을 먹였는데요. 김건희 방탄 공천이 무력화된 겁니다. 사실상 쌍특검법은 해도 꽃놀이패고 안 해도 꽃놀이패인데요. 김건희 씨는 오늘만 지나면 다시 기어 나올 줄 알았지만 이도 보기 좋게 무산된 겁니다. 국힘당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TK, 강남, 부울경 공천을 해야 하는데요. 총선 일정을 볼 때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모든 덤태기는 지도력이라고는 단 일도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쓰게 될 텐데요. 그러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 하나는 정말 잘하는 거죠. 이번 민주당의 허허실실, 성동격서 같은 전략으로 국힘당이 완패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 수박을 모조리 솎아내고 외부에선 국힘당을 궁지에 몰아넣는 놀라운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야 일 좀 할 수 있게 된 거죠. 반면 국힘당은 똥줄이 타기 시작했는데요. 어영 언론들을 동원해 속보를 남발하며 버텨보지만 현실은 국힘당한테 역부족인 거죠. 이미 당내 지도부는 한동훈의 무능력과 용화대에 쏟아지는 오더의 엉망진창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는 소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참 일 잘하는 이재명 대표, 혹시 언론들의 말만 믿고 민주당이 큰 격차로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언론의 왜곡 보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아직 큰 격차는 아니지만
분명히 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뭉치고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3년을 지금보다 더 참담하게 사실 겁니까? 3년은 너무 깁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공천 받으면 침명돼 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다 반명, 비명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 자제해 주십시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지, 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편을 갈라서 분란을 일으키고,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둥 그렇게 엄호를 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그런 왜곡을 하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일부 그런 게 눈에 많이 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들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새롭게 희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정치가 할 몫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걸 또 이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후보들이 어떤지를 비교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과거의 인물들로 가득한 국민의힘을 찍어서 지금의 이 국정난맥, 정책 실패, 정치 실패가 계속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유능한 참신한 인물들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이 무도한 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퇴행을 막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앞서갈지를 선택하시게 될 것입니다.